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채집사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죠. 좋은 인연에 좋은 만남의 시간인 즐거운 하루가 오늘도 다 되시기를 이 채집사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채집사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 강의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다 들어야 할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 들어보자는 얘기지요. 이 들어야 할 얘기를 가지고 교과서 쪽으로 풀어가면서 제가 이 시간에 방송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죠.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가능성과 가치를 놓고 구태여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역설하는 이 강의만큼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하고 이익이 되면 됐지 결코 손해보고 짐이 되는 시간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해서 우리가 다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지도상의 이 지형을 가리켜 우리가 한반도라 하죠. 한반도라는 명칭을 상식적인 개념으로 풀이해가면서 정의를 해보자면은 지금의 이 국철로 한 지도상의 이 지형적인 요 면적만을 가리키고 있는 요 국토, 이 국토인 요 반도를 가리켜 우리가 한반도라 하는데 반도라 하는 것은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어느 한점의 대륙이나 또는 육지, 부속반도인 옹진반도와 같이 육지로 붙어가지고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튀어나온 곳을 우리가 반도라 하지요. 그러면 한반도는 한쪽 면이 어느 쪽으로 붙었어요? 지금 북쪽으로 붙어가지고 중국 대륙을 경계선을 하면서 연해주 땅, 두만강 윗제인 러시아 땅인 연해주와 16.5km를 거리를 두고 마주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 좋게 아주 보기 좋게 태어난 반도예요. 한때는 일본인들이 이 한반도의 생김새와 모양새를 가지고 태어난 생김새와 모양새를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중국을 향해서 네 발을 모으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토끼 모양의 형상이다 했어요. 토끼 모양같이 생겼길래 토끼 모양같이 생겼다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가장 연약한 토끼에다가 우리 민족의 연약한 민족성을 딱 토끼에다가 비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일본을 향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포효하고 있는 호랑이 형상이다 그랬어요. 이 한반도를 가리켜 우리 민족은 호랑이 형상이다 그랬어. 그래서 한국형 호랑이하고 한국인하고는 끈끈한 맺음, 친숙한 맺음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마스코트가 호들이로 된 것을 그게 원인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아시아 대륙에서 제일 동쪽인 동북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라 하는 것이죠. 대륙을 감싸고 있는 이 넓은 대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동해와 황해와 남해를 품에 안고 태어난 반도예요. 그래서 대륙의 해안가로 접한 반도이기 때문에 사만사원은 물론이고 사계철이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내려온 곳이 우리나라라 그리고 우리 한반도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이 동쪽에서 동이 트면서 밝아오는 새벽녘의 아름다운 아침만큼은 다시 이어갑니다.
우리 한반도는 이 대륙의 해안가로 접한 반도이기 때문에 사만사원은 물론이고 사계절이 어느 나라보다 뚜렷하고 우리에게 안겨주는 반도라고 얘기했죠. 이 무엇보다도 이 동쪽 바다에서 동이 트면서 밝아오는 새벽녘의 아름다운 아침만큼은 정말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대양에서 불어오는 맑은 전기와 이 동쪽 바다의 동해에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밝아오는 새벽녘의 아름다운 일출만큼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맞이하면서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안고 살아온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먼 선조인 태조 이성계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이 고려의 공양왕을 멸망시키고는 1392년에 유교적 인본주의 바탕으로 한 근세사회를 일으켜 나가면서 조선을 건국시켰다고 했어요. 이 조선이 아침조자 깨끗할 선자라죠. 깨끗한 아침의 나라라고 해서 조선을 건국시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유교적 인본주의 바탕에는 무엇이고 근세사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다음번에 강의할 때 차곡차곡 내가 얘기가 나갈 제목이죠. 이렇게 조선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때는 이 서양인들도 어진 백성들이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곳이라 해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 이 조선을 높이 평가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한반도는 우리 민족들이 이 한반도에서 삶의 주된 터전을 삼고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이 민족들이 이 한반도에서 삶의 주된 터전을 삼고 살아오면서 한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와 민족성이 형성되면서 한국 민족만의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내려온 곳이 이 한반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한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와 국민성이 형성되면서 역사적으로 볼 적에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온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내려 있다는 얘기예요. 한반도 지리주 이치를 다시 보면은 서쪽으로는 황해를 넘어가지고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했던 이 중국을 마주 보고 있고, 이 북쪽으로는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가장 흥망성쇠가 이루고 있었던 이 반농 반모의 이 만주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전형적인 유목국인 몽골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대마도를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일본을 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한반도가 가장 발달된 이 중국 대륙의 문화와 그리고 이 유목국인 이 북방의 유목국인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우리 민족인 한민족인 한국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의 고고학 자료나 학계 연구와 성구에 따르면은 우리 민족이 한국 문화가 형성된 과정을 일반적인 인정된 통솔을 소설한 걸 보면은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넓은 의미를 볼 적에 몽고족에 속한다 서술한 것이죠. 이 우리 먼 선조는 몽골족에 속한다 하면서 동이족이 명백하다고 서술한 걸 볼 수 있어요. 동이족이다. 이 동이족이라는 것은 동방 사람을 가리키는 동이족이를 말하는 것이죠. 옛날 중국이 자기들 동쪽에 있는 우리 민족과 몽골족과 만주족과 일본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중국이 육국을 통일하고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하고 이 만리장성 이부 쪽으로 분포하고 있는 족들을 이 동이족으로 불려 내려왔는데, 이런 동이적인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던 종족 중에서 장차 우리 민족을 형성한 곳이 주류가 된 것은 무엇이냐? 한족이라고 했어요. 이 한족은 한민족이로서 당군의 한 핏줄 놓은 한민족을 말하는 것이요. 고구려 발해 때는 우리 강토가
만주 일대까지 확대된 적은 있어도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이 삼국 통일 이후에는 대략 우리 국토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간도 지방과 만주 지방, 고조선부터 우리 민족들이 북벌 정책에 의해서 우리 민족들이 이 불모지 산간 지방을 개간하고 개척해가지고 농경지를 만들어서 살아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간도지방과 만주 일대 간도지방만큼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과 조선은 이 간도지방의 귀성 문제를 놓고 말하자면 국토 경계선을 놓고서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마찰과 분쟁에 휩싸여온 곳이 이 간도지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종 말기와 고종 초기에는 우리 민족들이 이곳에 생명의 땅이다, 옥토라 생각하고 또 대략적으로 이주해와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당백 줄기를 타고 서해안 쪽과 영길과 도문을 관리하고 있는 장백조선 자치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북간도 지방으로는 길림성 이주를 해가지고 만주를 관리하고 있는 지금 연변 조선 자주가 서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민족들은 이 한반도에서 삶의 주된 터전을 삼고 살아온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 민족들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와 민족성을 형성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 민족들의 정통성을 이어온 내려온 곳이 이 한반도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국토, 그러니까 영토는 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제주도를 포함해서 이 한반도 주위에 널려있는 섬이 몇 개나 된다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3,200개나 된다고 그랬어요. 이 3,200개 되는 도소들, 이 섬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영토인 이 반도인 이 육지에서 12해리 바다의 영해와 12해리를 수직으로 한 하늘의 영공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영역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라는 얘기죠. 북한의 영토는 물리고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영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공 가운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토에 관한 얘기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토를 지키는 대한민국 군대를 우리는 국군이라 하죠. 이 국군이라는 호칭은 한민족이 수립한 자유로운 이 나라를 스스로 우리 손으로 지킨다 해서 국군이라는 호칭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민족이 수립한 자유로운 나라라고 그랬어요. 한민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도 얘기했죠. 한민족이라는 것은 당군의 한 핏줄로 이은 한족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족인 한민족이라는 것은 고유인 한글 문자와 한국 언어만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유일한 민족인 한국인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것은 한국을 의미한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로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거쳐 내려오면서 우리는 대한이라는 나라 말로 또 사용하고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 말로 우리가 약칭과 준말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은 큰 대자 나라 한자예요. 거대한 한민족들인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백성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세워졌고 건국되고 수립된 나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법률에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라.
개인의 자유와 이렇게 언론의 우리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운 나라죠. 조금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아주 정말 대책 없이 시끄러운 나라예요. 또한 이 선거 때만 되면은 이 우리 정치하는 분들, 이 우리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슬쩍 써먹고 밥 놓고 버리는 이 메뉴가 있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들을 높이 평가하는 나라. 그러나 이 나라 상감이나 이 지도자를 정치하는 분들 잘못 앉혀놓으면은 그 고통의 몫은 고스란히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자, 오늘은 방송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이 회를 넘어가면서 방송 정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